안녕하세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각자 도생, 지금부터 준비하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험한 빙산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부딪혀야 할 수많은 빙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퇴직 이후 노년의 삶은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동안 노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십상입니다. 생존 재테크를 공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기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 암 등 노년에 잘 찾아오는 각종 질병 유무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할 일입니다. 일이 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70세만 넘어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80세가 넘어 돌아가셔도 오래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장인 장모님도 모두 80대 중반을 넘기셨는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백수하실 것 같아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불과 10년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랬습니다. 남자 27살 정도 되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졸업하면 웬만한 기업체에 쉽게 취직했습니다. 경제성장기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취직하게 되면 55세쯤 퇴직합니다. 한 30년 정도 일하고 은퇴 후 은퇴 생활 15년쯤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사이클이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30년 일하고 그때까지 번 돈으로 15년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대학 졸업하기도 무서워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휴학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가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남자 기준 30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5세 채우고 퇴직하기가 어려워졌죠. 50세쯤 퇴직한다 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일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70세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죠.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20년 벌고 40에서 50년 노후 생활을 해야 합니다. 50대 초중반에 퇴직하고 특별한 수입 없이 40에서 5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자영업 상황, 예적금 금리 수준, 국가의 복지 수준, 어느 것 하나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빈부격차도 OECD 국가들 중 최대이고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 생활비 수준은 서울이 일본의 도쿄를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회보장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최하 수준이고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중 최고입니다. 은퇴 후 생활 자신감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개선되고 나아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 구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에 들어서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취업,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 세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그 노인 인구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야 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비, 의료보험 운영 등 국가의 복지 비용은 무엇을 가지고 운영되나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요. 그런데 세금 낼 사람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복지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 인구를 지탱할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니 복지 혜택을 줄이던가 나라에서 빚내서 복지를 유지하다가 그리스처럼 파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 상태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 수준이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일자리 전쟁입니다. 세 가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기계와의 전쟁입니다. 네, 이제 로봇은 단순히 반복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손님의 가방을 객실로 옮겨주는 젊은 남성 역시 로봇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는 경비 로봇과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버거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가 9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인력을 이미 상당히 많이 대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처럼 질병이나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나 파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년간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노동비를 줄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3%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 환경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점점 기계와 AI가 대체하고 있고 제조, 서비스, 법률, 의료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전쟁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하던 일에 도전하는 장노년층이 늘고 있고 또 반대로 노년층이 하던 경비직 등에 지원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자식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패스트푸드점 직원 가운데 50살이 넘는 직원은 모두 6명. 매장 관리뿐 아니라 배달 업무 등 젊은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노인이라고 그래서 뭐 봐주고 뭐 봐달라 해든가 내가 그런 생각도 또 전혀 없고.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일하던 경비직에는 청년들이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거의 60대, 70대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20대도 온 것도 참 놀라웠고요. 30대가 좀 주로. 취업 박람회에선 정규직, 임시직을 가릴 것 없이 아예 나이 제한 없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노년층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재취업에 나서고 있고 청년층은 극심한 실업난에 직업의 종류를 가릴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데다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어 일자리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줄어들다 보니 이제 연령층의 구분 없이 일자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 근로자와의 전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버는 돈이 평균 200만 원에 육박해 한국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7만 3천 명, 이 중 취업자는 93만 8천 명입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평균 199만 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 264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절반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도 34%나 됐고 300만 원 이상 고임금자도 8% 가까이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률도 68.3%에 달합니다. 한국인 고용률보다 무려 7.4%포인트나 높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당수가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종사합니다. 하지만 국내 근로자의 1,000만 명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도시, 농어촌 할 것 없이 외국 근로자들로 부족한 일손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부족한 일손과 쇠수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이민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자들은 이런 신체 건강한 외국 노동력과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멈추는 나이가 72세라 합니다. 생존을 위해 노후에도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돈줄 제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으며 산업 곳곳에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의 상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세계 경제와 그보다 더 위기인 우리 경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도 부모, 형제, 자식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만이 답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전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한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 즉, 행복을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줄이는 연습부터 해야겠지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실행하세요. 첫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생활, 즉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거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동화를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기적으로 현금을 낳는 주머니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머니가 바로 거위지요. 자신이 확보한 자산을 은퇴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거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위는 꼭 엄청난 황금알을 낳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수준에 맞는 조그만 거위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평생 직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지요. 행복한 노년의 조건으로 우리는 돈, 건강, 친구, 일 4가지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것에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줄이고, 두 번째, 검소하게 생활하고, 세 번째, 생활 속 꾸준한 건강관리와 네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서 다섯 번째, 조금씩이라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는 것. 이 5가지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각 개인이 현명하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씩 실천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하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